문제 물음 2예요. 물음 2. 접대비인데요. 포인트만 좀 잡을게요. 먼저 이렇게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시작점에 업종이 두 가지잖아요. 이런 회계적인 느낌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접대비 한도액이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으로 하고 있죠. 매출액. 그럼 그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 금액이 될 수 있고 아니고가 이미 달려져 있어요. 제조업이면요. 상품, 제품 판매가 매출액이 되겠죠.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임대료 수익이 매출액이 돼요. 근데 제조업이 부동산 임대를 한대요. 그냥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본사 일부를 임대해서 받았대요. 그거 영업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 느낌으로 기업회계 매출액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업종을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약 1점을 보시면요. 매출액이 100억 원 있는데 지금 매출액만 좀 구분을 잘 해보면 요거는 그게 또 포인트예요. 일반 매출액이랑 특수로 좀 나누셔서 지금 매출액이 100억 원 있는데 제품 매출액이 98억 원, 본사 건물의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라고 보셔야 돼요. 매출액이라고. 근데 제품 매출액 중 10억 원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래요. 그럼 특수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매출액에서 빼고 영업의 수익 7억 원이 기계장 침대가 있죠. 기계장치는 동산이잖아요. 매출액이 아니에요. 영업의 수익으로 적혀져 있는 이유가 이제 업종에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제조업에서 기계장치를 일부 임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영업의 수익에 꽂아놨기 때문에 요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부산물 매각 때만 예외적이죠. 부산물 매각 때는 주된 영업활동의 부수활동이어서 주된 영업활동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에 포함시켜주는 그냥 특례처럼 둔 거예요. 그래서 부산물 매각 때 별말 없으니까 일반 매출액으로 2억 원. 요 일단 판단이 중요했다. 접대비 개정 총액은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1번에 접대비는 거래 상대방이 임직원이 아니라 이제 거래처 등의 업무와 관련성 있는 자들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근데 1번처럼 임직원의 단합 출발하고 있으면 뭐 임직원이 뭐 조직한 단체면 이제 배울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개정감이 거의 복리후생비로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특히 경조사비도 20만 원 판단하기 전에 누구한테 지급한 경조사비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준 경조사비인지, 임직원한테 준 경조사비인지. 임직원한테 꽂으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인정 범위에선 복리후생비로 송금이고, 거래처한테 주면 20만 원 이하까지는 증빙 없이도 송금, 20만 원 초과면 증빙 있을 때만 이제 접대비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접근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그래서 실제 여러분도 학교 가시면 그 청첩장 많이 돌아요. 청첩장이 그 증빙이 돼요. 접대비에서 청첩장이 증빙이 되는 거예요. 청첩장. 청첩장 가지고 있으면 접대비 20만 원까지 송금 인정받거든요. 그럼 청첩장이 많으면은 그만큼 접대비 그냥 내가 결혼식에 안 갔어도 청첩장은 누구 거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첩장을 막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요.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20만 원을 한 200장까지 아니고 한 100장 썼다고 해봐요. 20만 원. 100장 쓰면 얼마죠? 2천만 원인가? 그죠? 꽤 크죠? 송금이 100장 초초장 얻으면은 2천만 원의 송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주변에 인물들 결혼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 줄래? 그냥 이렇게 잠깐만 나 청첩장 나도 이제 친구 결혼하는데 디자인 좀 보려고 이러면서 송금 소진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이제 배우시고요. 이제 거래처 임원자녀의 취급 이런 거 이제 접대비예요. 근데 1회인데 50만 원이고 적격증빙 미수출세니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개인카드도 송금 불산입. 근데 3번에 동그라미 1번 얘 많이 틀리죠. 3번에 동그라미 1번 종업원이 구성한 노동조합으로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하는 운영비 5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PPT 화면 보시면 얘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직원이 조직한 조합 단체 그 단체의 통칙을 보시면 노동조합 지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복리시설비 이 복리시설비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 에어컨 구입비 아니면 뭐 선풍기 구입비 이런 것들을 복리시설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업원이 어떤 단체를 차렸는데 거기에 회사가 내 돈으로 법카로 에어컨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덥겠지? 에어컨을 사주다니 TV를 설치해주는지 이런 느낌으로 사줬다. 근데 그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라면 이제 업무와 관련 자들이 되고 그건 거래 관계 등등의 도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대비인데
법인이 아닌 단체 이런 거 에어컨 사주면 우리 사업부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직원이 어떤 법인을 차린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사업부적인 일환이니까 격리 일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어컨이 아니라 뭐 그냥 금방 먹는 과자 같은 거 사줬잖아요. 그럼 비용, 소모품비. 근데 과자가 아니라 에어컨 사줬잖아요. 그럼 비품. 그게 격리 일부로 본다라는 어떤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자산이나 비용으로 본다. 자산이나 비용으로 본다. 법인이 아니면 법인격이 없으면 이제 우리 사업부의 하나로 보시고 이 종업원이 차린 게 법인이면 접대비로 보시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헷갈리니까 잘 보시고 이게 최근에 요 계획은 났어요. 고객이 조직했으면요. 고객이 조직했죠. 지금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고객이잖아요. 고객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있는 접대비가 돼요. 그냥 접대비. 아예 업무와 뭐 무관한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상황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조직했는지. 그래서 그 접대비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요거랑 갑자기 가르치면 안 돼요. 또 갑자기 이거랑 가르치면 안 돼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급하는 일반 회비 있죠. 이거는 뭐죠? 전액 송금이에요. 그냥 송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전액 송금이에요. 갑자기 접대비 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접대비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세무사도 합격하면 뭐 내죠? 세무사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저희 세무사 협회에 가입을 해서 개업하려면 300만 원 내고 그 후부터는 매출액의 0.025%인가를 내야 돼요. 그럼 그 매달 내는 일반 회비 있잖아요. 일반 회비. 당연히 사업하려면 세무사의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돈을 지급하는 건 업무 무관한 비용이 아니죠. 그런 것들 당연히 송금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세무사협회가 갑자기 뭐 변호사랑 싸운다고 돈 필요해서 돈 많은 사람 주세요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줘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타당성을 따져봐야 돼요. 여러모로. 네, 그런 거 없이 이런 표현, 법문구 그대로 이런 나온 표현은 접대비가 아니라 송금이에요. 일반 회비. 그래서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막 이제 막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을 수험생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접대비에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그냥 빵점이죠. 접대비는 빵점이에요. 그냥 빵점. 하나 잘못 넣으면 빵점이에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조직했냐, 직원이 조직했냐 보시고요. 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일반 회비 목적으로 쓰냐. 이런 회비 포인트, 복리시설비 포인트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을. 그래서 요 문구를 보시면요. 3번에 동그라미 뭐냐 종업원이 이런 거 잘 보시는데 종업원이 구성했다. 고객이 아니라 종업원이 구성했다. 노동 조합으로서 법인인이란 말이 중요하죠. 법인인. 그러니까 접대비구나. 법인이 아니면요. 격리의 일부로 보니까 접대비는 일단 최소 아니에요. 비품이나 소모품비. 고객이 조직했잖아요. 고객이 근데 노동조합을 지출할 수는 없겠, 이제 단체를 만들긴 좀 어렵겠죠. 어쨌든 고객이 이미 단체를 설립했고 거기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 접대비. 그땐 접대비. 그 다음에 2, 3, 4, 5는 다 많이 했는데 5번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면 과거에는 접대비였어요. 사전 약정이 있을 때만 판매장려금이었고 사전 약정 없으면 접대비였어서 그 규정을 출제한 거예요. 근데 다 개정돼서 이 판매장려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 약정 유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전액 송금으로 바꿨어요. 그냥 판매장려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양가로 1, 2 물음을 잘 살펴보세요. 이런 기출 물음을 살펴보면 양가로인은 접대비 서문을 하시오고 양가로인은 중소기업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 주업하고 접대비 한도 축소 대상일 때 별도의 한도를 물어봤잖아요. 이런 트렌드를 잘 보셔야 돼요. 물음 접대비에서도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럼 이 특정 법인일 때 적용되는 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업무용 수용차. 업무용 수용차도 이런 식으로 물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기출 문제에서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업무용 수용차 양가로 1번 그냥 하시오. 양가로의 특정 법인일 때 하시오. 이렇게만 돼도 사실 이 문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예측 가능한 문제인데 그런 상태로 대비를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수업만 듣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오씨 갑자기 또 왜 부동산 특정법이 왜 나와?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약간 식의 혼란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머릿속에 대비를 했다면요. 착착착 그냥 시험장에서 오씨 학원 모의고사인지 시험인지 모르겠네? 오씨 너무 쉬운데? 약간 이런 느낌 맞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다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도로만 보고요.